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이화 외고 담당하고 있는 황치환 선생입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 간단한 이력이고요. 이번에 저희 중간고사에서는 전교 1등을 좀 나와서 좀 자랑하려고 한번 좀 넣어봤고요. 제가 다른 거보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좀 더 저도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특목고 다니고 있는 예비 고3 학부모라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심정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재작년에 저희 아들 12월 4일 날인가 결과 발표가 나는데 그날 하루만 딱 좋았거든요. 아마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오늘 지금 현재 오기 전까지만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앞으로 있을 일이 또 되게 걱정되고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들도 기말고사 끝나고 오늘 기숙사에 데리고 나왔는데 한푸닥거리를 또 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아마 오늘 기쁜 게 진짜 사실 오늘 저녁에 저녁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거고, 또다시 또 고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쓰는 건지. 네, 일단 외고에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 정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좀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사실 이제 외고에서 성공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좀 끼워넣은 이유는 지금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는 대부분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영어는 숫자지 한 장 차이로 좀 등급이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 사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수학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별 실력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신 상위권 진입의 결정적인 과목은 수학이 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작년에 처음 합격하고 나서 그 아이들 수업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수학을 생각보다 중학교 때 좀 약간은 등한시했던 아이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겨울방학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뒷부분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학교에서도 좀 시험을 쉽게 내주는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에서 수학의 위상은 제 생각인데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다른 전공어도 잘하는데 이 아이는 수학도 잘해? 가 되면 굉장히 특별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솔직히 좀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해서 좀 봐주시고, 두 가지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 편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요 군의 위치인데, 지금 이제 막 3학년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우리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서 이번에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수치가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점수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편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수학 점수하고 위쪽에 있는 다른 외고 수학 점수하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 편차가 조금 큰 편이죠. 네, 그냥 이제 편차가 크다 하면 이제 위에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가 점수 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요 군의 위치라고 하는 건 성취도 백분율 상에서 지금 저 위에 있는 학교는 A하고 B등급 맞은 아이들이 한 8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D하고 E 합친 게 한 70%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자료냐면 작년 2학년, 그러니까 작년 1학기 말 자료니까 좀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좀 시험이 쉬운 거 아니야? 또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수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신 부풀리기 없이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잘하는 아이가 많다, 그 다음에 편차가 작다는 건 비슷한 아이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쟤네들 너무 시험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쟤네들 학교 시험을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학교 시험보다 더 쉽다라고 단정 짓지도 못하겠고, 문항수도 많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자료가 절대적으로 저기는 보여주는 숫자만 믿으면 안 되겠지만,
성적이 고르고 수학 실력이 강하다로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사실은 저쪽에 있는 학교들 다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수시나 정시 입결도 더 우수한 건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는 수학이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중요성을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이 PT를 좀 불편하지만 한번 넣어봤고요. 수학 교육 과정인데 사실 좀 최신화시킨 올해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학교에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아서 작년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일반고와 비수에서 이제 비교하면 시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시수는 적은데 시험 범위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고 문과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시험 분석 자료를 제가 이제 일일이 문항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어머니도 문제 풀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30점 만점으로 해서 학교 점수 배점이 0.8점, 1.2점, 1.5점, 2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회 시험 보면 딱 3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중간, 기말 합치면 60점에다가 수행평가 40점, 그러니까 두 번의 수행평가 나눠가지고 총점 100점으로 이제 점수를 내게 되고 문항수가 24문항인데 지금 이 근방에서 조금 문제가 많다 그러면 22문제, 23문제도 있긴 한데 저희는 24문제라서 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문항수가 많은 편이고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33기 설명회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싸움 결국에. 시간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학교에서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문항 정보표라고 해서 이렇게 상중하로 난이도를 이제 나눠가지고 문항걸 이제 배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보시면 중하고 하를 맞으면 19.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차 시험이 30점 만점이니까 20점을 그냥 거기다 곱하기 3.3하면 66점 정도 되니까 그냥 대충 봤을 때 60점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정도 맞으면 에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이 정도 맞으면 사람 인간다운 점수다. 정말 멋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수가 되거든요. 19점 맞아갖고 정말 잘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점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해봤는데 사실 수행평가를 가지고는 제가 아이들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따로 들은 게 없을 정도로 수행평가가 뭐 이렇게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그냥 교과서 내에서 몇 문제를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문제를 그냥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실함을 그냥 보여주는 척도 정도만 생각하고 근방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그냥 프린트 챙긴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진짜 이 반드시 수행평가는 사실 배점으로 치자고 하면 거의 3분의 2가 1분의 1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행평가는 쉽고 좀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간 난이도 되는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 연습이 중요하다고 한 건 모든 시험에서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수학은 특히나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30번이나 29번 그 다음에 뭐 21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항 수준까지는 선생님들이 내지는 않는데 그에 준하는 그 앞에 있는 번호들 같이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 10% 30%라고 한 건 그냥 느낌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EBS 가면 시험 보고 나서 문항별 난이도가 뜨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30번이나 29번 문항 정도 한 10% 정도 되니까 10%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에 준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춰야지 승산이 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한 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시진 않거든요. 문제의 특성상.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요지가지로 다른 데서 가져온 걸 자기 맛대로 맘대로 바꾸시는데 우리 이 선생님들은 이전에 있던 문제들을 최대한 아이들이 처음 본 것처럼 만드는 좀 요령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예뻤는데 안 예쁘게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였는데 AB로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근데 아이들은 또 새거 본 것처럼 또 느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 고난도도 좀 풀면 좋은데, 아마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여력이 별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좀 공부를 좀 더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성취도 백분율 상의 표인데, 이게 지금 저희 학교 기준인데, 이게 사실 A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수 9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점, 30점, 20점, 20점 합쳐서 총점 100점으로 점수를 내는데 90점 넘어야 A인데 지금 1.5%밖에 되지 않는 거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도 한 3.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무렵 이때쯤 했을 때 한 3%대 나왔고,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다 2%가 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A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잖아요. A 맞으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뒤편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는 거고, 5등급에 1등급이 10%까지 바뀌거든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 기준으로 치면 2등급이 11%까지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 설명회 PT 만들 땐 11%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10%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총 전체 합격생이 몇 명인지까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올해 아이들 기준으로 치면 좀 보수적으로 한 130명 잡으면 10%면 13등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학교가 워낙에 아이들 숫자가 적으니 이제 만만한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려면 일단 지필평가를 20점 맞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점 맞는 아이들이 정말로 좀 잘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고,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 맞아야 딱 B등급 커트라인인 80점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한 11%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 어느 정도 수학에서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이제 변화를 좀 제가 많이 추가를 시키고 싶었는데, 아직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어머니들 뭐 설명회 갔다 오시긴 했겠지만 내년 수업 어떻게 한다는 얘기보다는 좀 그냥 입학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서 제가 일단 좀 넣어봤는데, 교과과정이 일부 이제 개편이 되고 단어 위치가 변형됐고, 우리 아이들이 이미 3학년 때 고등수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문제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신 5등급제에서 생기는 1, 2등급의 그 위상 변화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등급은 정말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2등급 누적이 34%까지 되기 때문에 2등급 안에서도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가 때문에 이분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10% 안에 들어가게끔 공부를 하는 게 그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 학교 시험지는 서술형이 없거든요. 그냥 단답형 주관식이어서 부분 점수 따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땡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저희 아이들한테 점수를 떨어뜨리는 되게 큰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중간 과정이 다 있고 그 과정에 답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 과정에 일부분 맞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부등식 단원 같은 경우에 등호 하나 넣고 빼고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손해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확대 실시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내년 시험이고 학교 선생님이 아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걸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서술형 문제를 조금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예상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좀 준비하자, 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학교별 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춤 수업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이 개념회 때 쓰는 교재를 이렇게 1일차 한 강씩 따로따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고등학생 아이를 좀 키우다 보니까 가방 무거운 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 학기 과제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한 학기 책을 한 번에 엮어서 주면 또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어깨가 더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1일 자료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편이고, 일단 이 내용은 방학 때 개념 수업, 그 다음에 간단한 그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하고, 일부 이제 모의고사 문제하고 학교 시험 문제가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이제 위해서 뭐 최적화된 내신 문제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시험에 쓰는 자료들이고 기출 모의고사는 이제 저희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똑같은 문제 아니고 이제 유사문항 문항들, 그 다음 학교 프린트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풀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학교별 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학교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신 이제 4개년 기출 문제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학교별 맞춤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반의 최고 단점이 바로 뭐냐면 아이들 레벨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를 위해서 제가 책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고도비만 같은 책은 1학기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눠줬었는데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면서 병행하기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른쪽에 제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둔 건 조금 더디 따라오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만든 책이고, 요거는 학교에서 낼 수 있는 조금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들인데 제가 이번에 34기한테는 방학 때부터 풀리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 된 수준의 문제를 계속 익숙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거 이외에도 조금 뭐 단원별로 선생님 이런 단원이 더 필요하면 따로따로 문제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제가 일일 테스트를 매일매일 봐서 어머니들한테 계속 결과 발송을 할 거고, 이게 이제 결과 발송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고름처럼 골마가지고 어머니는 잘하는지 알고 있고 아이들도 별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최대한 되는 대로 어머니한테 솔직히 100점 만점에 뭐 20점 맞았으면 20점 맞았다 보내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아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도 좀 코멘트를 따로 달아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 편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좀 이렇게 소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결과에는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제가 언제든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일부러 안 넣는데, 제가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좀 이제 항상 장소 이동할 때도 항상 갖고 다녀서 아이들이 질문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적어도 2시 이전에는 안 자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밤 늦게도 질문을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네가 나보다 늦게 자면 질문해놓으면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제가 와이프랑 커피라도 한 잔 먹으러 갈 때도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전교 1등 했다고 한 그 친구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질문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다 보니까,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을 놓고 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많이 요구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한테 조금 더 많이 바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관리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출결 과제나 정답률 같은 것들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항수도 제가 이제 수학 프로그램을 따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상에서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풀었고 몇 문제 맞췄다 정답률 따로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특이사항을 부모님과 공유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어머니들 어린이집 보내실 때 받아보신 거 있잖아요, 가정통신문 같은 거. 그거를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굉장히 길게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33기 친구 중에 도대체 엄마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거 나도 좀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학습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하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들도 어머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들도 조금 전달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냈었는데 엑셀로 좀 만들어서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처음에 문자로 보내니까 뭐 어머니들께서 답장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스팸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1이 사라지면 좀 안도하는 편이고 1이 안 사라지면 조금 상처받는. 제가 이거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매일매일은 힘들 것 같고, 저희 방학 때 수업이 많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학 연강 커리큘럼인데 사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 2분 이제 저희 외고반에 두 분이 배정이 될 건데, 저는 이제 현행 심화하고 선행 기본을 하는 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에는 공통수학 그 1학년 1학기 수학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수원이 이전까지는 수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인데 배운 아이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아이도 있을 건데 지금 33기 같은 경우는 지난 방학에 보니까 거의 이제 제 반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 반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힘을 실을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방학 때 저희가 윈터스쿨 하면서 수업 시간도 좀 늘고 하니까 그 시간에 일단 대수 개념을 한번 좀 다 끝내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33기는 제가 이제 7월 8월에 대수 2 개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수2 지금 이제 아이들 하게 되는 미분이랑 적분이 들어가 있는 단원인데 아마 외고 지원한 친구들 중에 미분 적분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도 살짝 했고 이번 겨울방학까지 해서 한번 끝낼 수 있을지 않을지 뭐 거의 끝내는 거는 되는데 아이들이 반복 공부할 시간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신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한번 개념이라도 훑을 수 있게 좀 진도를 한번 짜봤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정도는 여러 번 반복한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번 아이들 이제 반복한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저 대수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줘서 너무 쉽게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강사 직접 클리닉을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토요일 날 시간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클리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 되는 대로 들어와라 그래서 조금 넓은 시간에 아이들을 좀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제가 또 특강도 있고 그래서 저 시간밖에 되지 않기는 하는데 제가 저 이외의 시간이 이제 시간표가 겨울방학에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클리닉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외부에서 수학을 나만의 특별한 무기로 만드는 좀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